고지대 운동. 고지대가 뭐고? 높은 지점. 오케이. 자, P2인데 이게 뭐냐면은 O2 산소 분압이라고 해. 산소가 대기 중에서 산소가 가지고 있는 뭔가 압력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비율로는 똑같거든. 20.93%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대기는 760, 이거를 머큐리라고 읽어. 760 머큐리거든. 760 머큐리인데 이 압에다가 얘가 차지하는,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이 기압에다가 이 20.93을 곱하면은 159 머큐리가 이제 산소 분압의 수치야. 대기 중에 일반적인 159. 근데 여기가 고지대 환경, 여기가 해수면에서 점점 높아지는 건데, 자, 콜로라도, 덴버, 멕시코시티, 이거 뭐고,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 에베레스트산 이렇게 돼 있는데, 고도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기압은 당연히 낮아지지. 왜 낮아지노? 압이 공기가 없으니까. 왜 없어지지? 고지대 고지대면 왜 공기가 없어지지? 그 지층, 저 공기층, 대기층. 추워서 보이지. 무슨, 이거 초등학교 4학년 과학시간에 나오는 중력 때문에. 중력의 힘이 4핵에서부터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4개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760 곱하기 20.93인데 이 비율은 똑같다 했잖아.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기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20.93을 곱하면은 산소 분압 PO2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대기 중에서 우리가 공기를 빨아들였을 때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양이 적어져 많아져. 그죠. 산소 분압의 정의. 그냥 산소가 가지고 있는, 대기에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압력 정도라고 생각된다. 적어지지. 낮아지지.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고지대로 갈수록 우리가 산소를 빨아당기기가 힘들어진다는 소리고, 자, 고지대에서 그럼 호흡, 자, 폐환기가 어떻게 될까? 낮은 산소 분압이니까 우리는 산소를 빨리빨리 채우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사인들이 대동맥궁, 경동맥에서 화학수용체, 이 화학수용체가 뭐 산소 분압을 체크하는 화학수용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이래 호흡량과 호흡수 자체가 증가가 되겠지. 그러면 숨이 좀 더 가빠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폐확산. 폐확산은 이제 가스 교환을 뜻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거는 그 동정맥 산소차거든. 동정맥 산소차인데, 우리가 밖에 대기가 이제 760인 거랑, 그 다음에 지금 고지대 4300m 올라왔을 때 이제 460인 거랑 당연히 산소 분압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에도 산소가 녹아져 있는 정도가 차이가 나겠지. 해수면으로 봤을 때는 100 머큐리면은 지금 4300m에서는 42 머큐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는 그니까 100 중에서 해수면일 때는 보면은 근육 조직에서 40만큼 쓰잖아. 왼쪽 그림 아래쪽 보면 40만큼 쓰고 나머지 가져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고지대는 시작할 때부터 42야. 그러면은 정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혈이 없어지잖아. 근데 이거에서 거의 반띵을 한다 보면 돼. 그 이 말이 근육 조직에서 어느 상황에서 고지대 상황에서 근육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빨아당기는 산소도 적지만 근육 또한 그렇게 된다. 혈액량 같은 경우는 그냥 혈장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한대. 하지만 몇 주가 지난 후에 안정 상태가 된다. 그리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계속 해주면은 정상화가 된다. 이게 그냥 수분이 혈액이 몸에서 계속 수분이 뺏겨서 그렇대. 허허. 와이파이 꺼버리고. 자, 고지대의 심장 혈관 반응 Q는 뭐야? 심박 출량. 자, 고지대를 가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이거는 그 몸의 반응.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방출이 된다. 이거 두 개는 원래 알던 그거지. 그러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SV는 감소한다. SV는 1의 박출량. 1의 박출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앞서 봤던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Q를 채우기 위해서, 낮아지는 Q를 채우기 위해서는 Q가 SV 곱하기 HR, SV가 낮아지니까 우리는 뭘로 채울 수 있어? 심박수 채울 수 있지. 그냥 심박수가 증가가 된다. 약 6일이나 10일 후가 되면은 최고치가 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한다. VO2는 심박출량 곱하기 동정맥 산소차. 그러니까 산소 섭취량은 심박출량 곱하기 동정맥 산소차. 동정맥 산소차라는 거는 동맥에서 정맥의 산소량을 뺀 거니까 당연히 몸이 사용한 양이잖아. 뭐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적었다. 다음에 대사. 기초대사율은 증가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나 카테코라민 얘네들이 분비가 증가가 돼서 대사가 증가된다. 에너지 대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쓸까? 이유는 어허 지방? 이유는 오래 써야 되니까. 오래 써야니까. 규현이 생각은? 저는 탄수화물일 것 같습니다. 왜? 저 지방일 것 같습니다. 지방? 이유는? 지혈이 형이랑 레슨 거 똑같이 오래 써야 돼. 규민이? 저는 탄수화물. 이유는? 빨리 쓸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한 것들은 뭔가 내 느낌 운동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지금 말하는 건 안 바뀐다는 거지. 저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규민이는? 니는? 이거 맞춘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시간인 것 같은데? 지방? 자, 근데 정답은 탄수화물이야. 근데 정답은 이유는 다 틀렸어. 이유는 다 틀려. 왜냐면은 자 고지대 상황이다. 고지대 상황이면은 뭐가 부족하다고? 산소. 자, 무산소 과정과 유산소 과정이 있는데 지방은 유산소 과정에만 사용되지. 그런 이유 때문이야. 되게 무산소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탄수밖에 없잖아. 탄수는 크레아틴이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탄수화물 의존 적일 수밖에 없지. 산소가 적어도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와. 너무 찾아보니까. 되게 신기했죠. 당연하지. 지금 생리학 13장을 하고 있는데 생리학적이지. 하여튼 그렇다.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거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냥 고지대로 갈수록 당연히 이제 VO2 맥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실 고지대 지금 보면 전부 다 산소 부족한 상황에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밖에 안 나와. 별로 재미가 없어. 자, 이거는 보면은 고지대로 가면 갈수록 산소가 낮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의 기능 또한 폐수면에 있을 때보다 낮아지겠지. 근데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C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수면 상태에서 만약에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은 100이고 이 사람은 130이고 이 사람은 막 80이다.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B. 맞지? 그 얘기가 이 그래프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높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나마 산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등정에 성공했다. 가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자, 무산소 운동은 그러면 어떨까? 무산소 운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경기력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떨어진다. 규민이 높아진다. 아, 잠깐만요. 예. 나랑 똑같다. 뭐가?
똑같다. 비슷하다. 오. 그냥 어차피 유의미한 산소가 차이가 없다. 어. 예, 한 표. 나도. 교현이 두 표. 질문 혹시 하셨는 것 같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는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 뛰는 거랑 그 다음에 고지에서 뛰는 거랑 차이가 있다 없다. 경기력이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하온이는 전 응? 저음? 해수면이 그냥 지금 이런데 저는 좀 느려질 것 같은데. 들어질 것 같다. 여기 한 표. 자, 바라바라. 정답은 경기력이 더 좋아진다. 적어놨잖아. 공기 저항 감소. 공기 저항이 감소한다. 기압이 760인 곳이라 460인 곳이라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저항 마찰에 대한 게 마찰은 이제 고체이긴 하지만 이 압이 줄어드니까 공기 저항이 감소하더라. 우리 100m 달리기 빨리 달릴 때 공기 저항 감소하려고 이렇게 움켜서 지나가다가 과속 붙으면 그때 상체에서 온다 이거. 그렇다. 자, 고지대에서 운동 이거는 좀 잘 봅시다. 왼쪽이 안정시 상태, 오른쪽은 운동 상태. 이거 그냥 보면 돼. 심박수는 높아져. 왜? 심박 출량이 떨어지잖아. 맞지? 근데 최대 운동으로 갔을 때는 심박수는 최대 그 심박수는 낮아져. 그리고 VE는 환기량이야. 환기량은 휴식 때는 높아져.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근데 다행인 거는 최대 운동할 때, 다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운동할 때도 높아져. 자, 밑에 이거 두 개는 헤모글로빈이거든. 헤모글로빈인데 이거는 총 헤모글로빈이라면은 얘는 그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혈관 100ml에 있는 헤모글로빈 양이야. 근데 이 값이 왜 조금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그냥 해수면 상태랑 비교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며칠 지난 뒤, 고지대 올라가서 며칠 뒤, 그 다음에 몇 주 뒤, 몇 달 뒤인데, 적혈구가 아니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안정시 상태에서 여기서는 혈관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수치가 감소해. 며칠 동안에. 근데 점점 높아져. 근데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에 우리가 혈액량을 봤을 때 혈액량이 감소한다 했다 얘가. 근데 이게 수분을 보충하고 몇 주가 지나면 혈액이 찬다 했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양이 당연히 혈액 안에 있는 게 적혈구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값이랑 이 값이 다른 이유는 내가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모르겠더라고. 그랬다. 자, pH 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H 수소 이온이고, 이게 결국 젖산을 뜻하는 거다 얘가. 젖산은 뭐의 부산물이고 탄수의 부산물인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며칠 뒤가 되었을 때 해수면보다 고지대에 올라간 지 며칠 정도 지났을 때가 젖산 수치가 좀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다 몸이 점점 적응을 하면은 이 수치가 좀 떨어지지. 자, SV는 아까 낮아지는 거 말했고, 아무리 회복이 된다고 해도 해수면 상태까지는 회복이 될 수 없다. 심박 출량도 마찬가지 뚝 떨어지고, 이만큼의 갭을 채워야 되니까 심박수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겠지. 자, 그리고 VO2 산소 섭취량, 지금 산소 섭취량도 운동할 때 해수면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 아까 봤던 헤모글로빈, 고지대로 가면 갈수록 헤모글로빈 농도는 증가된다. 혈액량이 낮아지니까, 그 농도라고 하는 거는 비율이다 이거.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아까 봤을 때 낮아진다고 해도 이렇게 혈액량이 감소하는 게 더 많으면 이 농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 우리가 체중이 3kg 빠졌는데 근육량이 2kg 빠지면은 체지방률은 올라가는 것처럼. 자, 다음 근육. 4주에서 6주 정도 만성적 저산소 상태에 있으면은 근섬유의 단면적이 감소한다. 근손실 온다. 하지만 모세혈관 밀도는 증가한다. 산소 부족하니까 철도 더 갈아라 하는 거지.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근데 장기간 고지대 노출은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상실하고 그다음에 뚜렷한 체중 감소가 오는 거는 명백하더라.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거 보고 내 이제 등산 안 가야지 군수질 난다 하면은 완전 빡대가리. 그러려면 4,300m까지 올라가라. 못해도 1,500m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 몇 미터지? 찾아보고 궁금하네. 1950m. 뭐라고? 1950. 1950? 한라산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내려온다. 큰 소식 나는데. 근데 이게 4주에서 6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다. 자, 고지대 훈련이 해수면에서의 경기력을 향상시킬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면은 산소를 빨아당기려고 하는 능력이 더 좋아질 거잖아.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해수면에 내려와서 운동을 하면은 경기력이 향상이 될까? 유산소 측면에서 네. 좋아질 것 같아? 네. 저는 좀 반반이에요. 반반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해수면에 내려왔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능력이 많이 생겨 있는데, 많이 이게 트레이닝 돼 있는데, 해수면에서 우리가 그거보다 적게 쉬어도 원래 우리 저기 고지대에서 마시던 만큼의 산소가 들어온다 쳤을 때 얘네들이 적응을 해버리면 그냥 내나 똑같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약간 반반이에요. 그렇지, 애매하긴 하지. 근데 이게 원래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효과 있는 게 효과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장난. 왜냐면은 정확하게 고지대 훈련에 있는 것들을 다 통제하고, 왜냐면 고지대 훈련과 해수면의 훈련의 운동 강도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지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연구 디자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운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논문 나오는 걸로 봤을 땐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정확하게 있다고 말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는 말장난을 했다. 자, 고지대 훈련이 해수면에서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조직에 상당한 저산소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적혈구 숫자와 헤모글로빈의 수준 증가는 해수면에 돌아왔을 때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을 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효과는 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 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멕시코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멕시코 시티가 우리가 제일 앞에서 봤던 그 해발고도 위에서 세 번째 라인이야. 2200m. 근데 고지대는 1500m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경기 며칠 전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보통 이제 월드컵 6월에 있으니까 6월 17일 날 개막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6월 18일 날 경기를 한다 치자. 대한민국이 6월 18일 날 경기를 하면은 우리는 며칠 전에 여기에 도착을 해야지 가장 경기력이 좋을까? 3달 전에. 3달 전? 또 규환이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 생각한다고 달라진 게 아니라 겐토가 더 낫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몇 주? 몇 주? 3주? 3주? 이거 겐토다 그냥 겐토. 일주일. 일주일? 지현쌤 제일 진지하다. 한 니 달에서 두 달. 뭔데 오늘 로또 사고 왔나? 한 달에서 두 달. 한 달에서 2달. 자, 정답은 심박 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답은 두구두구 완전 이렇게 없다. 3에서 6주. 근데 이거는 적응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길면 길수록 좋긴 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요 놈들이 시즌 오프하는 게 보통 언제고? 응? 4월 달이니까. 신도 시즌 오프가 언제고? 거의 5월 말이나 6월 초거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 네. 거의 불가능하지.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생각이었다.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며칠 전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일주일 전. 일주일 전. 끝나고 바로. 가능하다 빨리. 끝나고 바로. 에이셉. 자, 일주일 전. 이건 누가 불렀지? 에이핑가 불렀나? 모르겠어. 에이 그 스테이시. 아, 스테이시? 하여튼. 규환이는 저는 시즌 오프하고 바로 해서 한 2주 3주. 2주 전? 네. 현이는? 뭐 그쯤? 그쯤? 자, 다 틀렸다 이거네. 다 땡. 바로 3일 전에 바로 가는데요? 상관없다. 전날 3일 전? 응? 전날 맞아요. 경기에 있기 24시간 내에. 어. 왜냐면은 해수면에서 운동하던 컨디션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수능하기까지, 그러니까 고산병 때문이야. 고산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고산병이 걸리는데 그래도 24시간 내에는 그 다른 환경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왜? 너무 이거에 집중되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 나 이거 생각 한 시간 안 갔다. 진지하게 2년 뒤에 있을. 아니다, 3년이가 3년 많이 남았네. 여튼 그래서 24시간 내로 접근해야 된다. 그게 고산병에 안 걸린 확률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경기 끝나고 마트에 갈 수도 있지. 빨리 런 해야지. 그렇다. 자, 그러면 이거 인공적 고지대, 이거를 챔버라고 한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잠수함에 있는 그 챔버긴 한데 저기압, 그 다음에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멕시코에 만약 경기가 있을 때 미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챔버 안에서 운동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챔버 트레이닝이 실제로 생리적 기능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지는 면밀하게 통제된 과학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 근데 확실하게 친구 그 진현이 얘가 석사 논문을 챔버로 썼거든. 근데 항산화 효과, 산화적 시스템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확실하게 있더라. 들어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산소를 요리조리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되더라. 근데 이게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해수면에 있는 거랑 그다음 고지대에 있는 거랑 이거는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질문?